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2020년 ECC에 발표된 DSFN Structure from Motion Via Deep Adjust Control 논문입니다. 네, 먼저 Deep SF니까 먼저 Structure from Motion을 많이 알아보면 말 그대로 이제 2D 이미지를 갖고 3차원을 보는 것을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Structure는 3D 스트럭처를 나타내고 주로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고 있고요. 네, 모션은 하나의 포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포즈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파라미터, 그다음에 포인트들의 3차원 위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SFM을 통해서 보관한 3차원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만약에 두 이미지에서 커리스폰던스가 주어졌을 때 먼저 3차원 포인트를 위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이제 모션 파라미터인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살펴보면은 왼쪽 식을 보면은 요 포인트가 프로젝트돼서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거치게 해서 프로젝트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미지 C1이라는 카메라가 보는 이미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는 이제 반대로 포인트가 다시 이 모션에 따라서 포즈에 따라서 프로젝트 되고 인트린식 거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스폰던스를 찾기 위해서는 피처 디텍션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잘 알려져 있는 스위프트나 셀프 ORB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스폰던스를 찾게 되고 이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에피폴라र 지오메트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에피폴라र 지오메트리는 이제 두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커리스폰던스의 이제 지오메트릭 릴레이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용어를 먼저 정리해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x는 3차원 점을 x라고 하고 그다음에 x1, x2를 이제 이 각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 x가 보이는 그 픽셀 위치를 x1, x2라고 하고 있고 에피폴이 나오는데 에피폴이 뭐냐면 이 카메라 센터들이 이 각 이미지에 이렇게 프로젝트 될 때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 만나게 되고 얘는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피폴라 라인은 만약에 여기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x가 이렇게 투영되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선, 반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선 이것들을 이제 에피폴라 라인스라고 할 수 있고 에피폴라 플레인은 이제 이 C1, C2 그 카메라 좌표랑 중심이랑 이제 X1, X2가 만드는 이 평면 자체를 에피폴라 플레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은 이제 카메라 그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두 카메라 간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여기 카메라 원의 중심과 엑셀의 기울인 선이 여기서는 요거랑 이렇게 여기에 다 매핑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요거는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얘가 여기 얘가 여기 프로젝트 되고 얘가 여기 프로젝트 됐으니까 당연히 이 라인에 있는 점들은 다 이 선 위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저 P1, P2 이제 T 이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T라 했을 때 세 개가 모두 같은 평면에 있기 때문에 저 아래 식을 보시면 P2와 이제 N은 여기서 이제 에피폴라र 플레인의 노멀 벡터인데 당연히 내저감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좀 식을 풀었으면은 이 벡터는 이제 이 벡터와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외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걸 계속 이렇게 풀다 보면은 요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결국에 이런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에피폴라र 컨스트레인트라고 이 에피폴라र 컨스트레인트에서 여기 나타나는 이가 이제 이센셜 매트릭스라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여기 트랜슬레이션과 이제 로테이션의 외적으로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이센셜 매트릭스는 이제 노멀라이즈 이미지 플레인에서 정의된 건데
이 말은 즉슨 인트리직 카메라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않고 되는 거고, 이제 인트리직 파라미터를 고려했을 때 저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F를 펀더멘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인트리직을 고려했을 때 나타낼 수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에센셜 매트릭스나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구해서 결국에 상대적인 이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의 이제 캔디데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수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이제 후보들을 구해서 이걸 결국에 이제 하나 대입해 보면서 이게 아마 딱 올바른 후보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구했으면 이제 두 가지 레이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구했다면 저 두 레이들이 한 점에서 만날 텐데 실제로 뭐 차이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x라는 저 가운데 점을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저거를 결국에 3차원 포인트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원 포인트를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럼 번들 어드저스트는 뭐냐? 이제 이 3차원 포인트가 정확하진 않고, 또한 카메라 포즈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최적화해서 여러 뷰에 봤을 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과정을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은 일단 넌리니어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어떤 에러를 줄여야 되는데 그 에러를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적화되는 또 대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3차원 위치가 먼저 최적화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카메라 포즈들이 다음에 이제 최적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뷰가 있을 때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과정을 먼저 보면 당연히 먼저 포인트랑 이제 모션들이 최적화가 되게 되고요. 동시에 최적화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법을 푸는 그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중에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파이 포인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걸 할 수 있고, 결국에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를 줄이는 과정이라 이제 말씀드렸는데, 리프로젝션 에러가 무엇이냐면 여기 실제 포인트가 이 뷰가 봤을 때 프로젝트 되면 이 빨간 점인데 카메라 실제 좌표 픽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면은 요 사이에 오차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얘를 다시 리프로젝트 시켰을 때 이 오차가 생기는 걸 리프로젝트 에러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포인트가 얘가 봤을 때 이 평면의 이미지 플레인에 리프로젝트 시켰을 때 빨간 점이 되게 되는데 실제는 이 파란 점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해서 썸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줄이는 그 포즈랑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이랑 이 포인트의 위치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2D였다면 이제 말 그대로 여러 대의 카메라니까 엔게이지에 대해서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맨 처음에 이제 이 C1 좌표를 이제 월드 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그래서 카메라 포즈는 아이덴티티랑 로테이션 아이덴티티가 되고 트랜슬레이션 0이 되고, 여기 보면 저 수식을 보면은 결국 이 PI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카메라 포즈를 해서 최소화하는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 PI가 C2부터 CK의 그 포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딥 SFM에 들어가기 앞서 좀 개념을 몇 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포토메트릭 에러는 말 그대로 이 점들이 각 픽셀에 이렇게 각 뷰에 해당하는 픽셀에 떨어졌을 때 인텐시티 디퍼런스를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코스트 볼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살펴봤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존에 이제 프리비어스 워크에서 다뤘던 게 이제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지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기존에 DSF이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따라 있는데, 그래서 먼저 피처 볼륨을 이 ICL에 발표된 논문을 먼저 보자면, 먼저 피처 볼륨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피처 볼륨은 이제 CS 컨버전 레이어 통과시켜서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너비 높이 그 다음에 채널 두께 깊이로 이게 볼륨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볼륨 제너레이션 방법이 저 논문이 2017년 발표된 저 논문에 언급이 됐다 하는데, 제가 여기 완전 깊게 이해 못하고 애스트랙트 한 부분만 이해해서 이 부분만 제가 좀 한글로 적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영어로 잘 적지 못하겠어서 한글로 적어봤을 때, 먼저 이제 한 픽셀씩 영상을 보통 이제 스테레오 비전 할 때는 Y 위치가 같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가로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제 최대 시차까지 유사도를 계산해서 비용 볼륨을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연구에는 이제 리그레션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횡 방향의 각 픽셀들이 만약에 얘가 여기 있었으면 같은 라인에 있는 이제 픽셀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것을 멀티클래스로 잡고, 그다음에 리그레션이 아니라 이 픽셀이 가장 잘 정확한 데가 어딘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최적의 후보 픽셀을 찾는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인형 영상에서 특징점들이 추출되고, 이를 픽셀 단위로 이동시켜서 이제 모든 특징점을 결부시켜서 멀티 스케일 3D CNN을 통과하면은 결국에 3차원인 코스트 볼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볼륨을 만들었으면 그 뒤에 보면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 코스트 볼륨의 좀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거랑 미래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SFM을 먼저 소개시켜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기존의 SFM에서는 일단 번들 어드저스먼트가 잘 돼야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멀티플 뷰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뷰들 간에 오버랩이 많이 있어야 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단점으로는 이제 텍스처가 없는 곳이나 넌 넘베르시안이라고 이제 반사되는 영역이나 이제 뭐 투명한 영역에서는 코레스폰던스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기존의 SFM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제시가 되었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일단은 그 기반하는 이제 피직스를 다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버피팅이 잘 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성능도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방법이 나오다가 이제 저 3D 코스트 볼륨 베이스 방법을 통한 딥러닝 베이스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 3D 코스트 볼륨 베이스고요. 결국에 이제 뎁스 볼륨을 구해서 뎁스를 추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좀 3D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었고, 근데 이 방법은 여기 보시면 카메라 포즈가 아예 주어져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DSFM은 이런 뎁스랑 카메라 포즈를 동시에 계산시키는데 이제 이것을 코스트 볼륨에 사용하게 되고요. 이 방법은 처음에 이제 정확한 포즈를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러프한 이니셜 포즈만 주면은 잘 된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피지컬 드리븐이라서 앞서 딥러닝 방법에 이제 피지컬을 다 무시한다 했었는데, 이건 피지컬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오버피팅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SFM은 이제 좋은 특징점들을 다 찾아서 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제 프라이어들을 알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는 related works는 먼저 싱글 뷰 데스 에스티메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트레디셔널 SFM, 마지막은 SFM을 딥러닝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먼저 싱글 뷰 데스 에스티메이션은 한 장의 RGB로 이제 뎁스를 추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에 엄청 의존하게 되고, 그다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레디셔널 이제 SFM은 앞서 살펴보듯이 이제 텍스처가 없는 곳이나 이런 데는 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나 이제 안정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면이 있었고, 마지막에 딥러닝을 사용할 때는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뎁스와 카메라 포즈를 직접적으로 리그레션하지만 이 그 둘 간의 카메라 모션과 그다음에 뎁스 프레딕션의 관계가 무시된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DSFM의 전반적인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차차 뒤에서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SFM은 일단 초기 이제 위치, 초기 뎁스맵과 그다음에 모션, 카메라 포즈들은 주어진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과정으로는 이제 포토메트릭 이제 피처 익스트레이션에서 앞서 살펴봤던 이제 2D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맵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둘 다 타겟 여기 보시면 저 둘 다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둘 다 쉐어드된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맵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선발이상 커널을 통해서 로우 인포메이션을 좀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풀링을 통해서 멀티 스케일 단위로 피처를 얻게 되고, 마지막에 CNN 한 번 더 통과시켜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 스케일들이 업체 풀링한 다음에 이걸 32 채널에 그 피처를 또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피처들은 나중에 뎁스나 포즈 베이스의 포스트 볼륨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뎁스 포스트 볼륨하고 포즈 포스트 볼륨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뎁스 포스트 볼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것은 타겟 이미지 피처와 이거를 이제 소스 이미지 피처를 변환한 그 소스 이미지 피처와 마지막에 뎁스 컨시스턴시 맵을 컨택한 것을 뎁스 포스트 볼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과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포테시스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수식을 보시면 DL은 L분의 L 곱하기 DB인데, DB는 사용자가 정하는 단위고요. 뎁스의 그 간격 최소 단위고요. 그래서 1번부터 L번째 평면까지의 그 거리는 당연히 L분의 저 몇 번째인지 곱하기 D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결국에 저 과정은 뭐냐, 균일하게 샘플링이 되는 거고, 이 샘플링은 이제 인버스 뎁스 스페이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인버스 뎁스를 사용하게 되냐면, 만약에 뎁스가 너무 멀어버린 경우에는 이게 무한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프로블럼이 많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하면은 무한대가 0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더 덜해진다. 그래서 인버스 뎁스 스페이스에서 그 샘플링은 뎁스를 샘플링하게 되려고 합니다. 다음에 피처 마핑이 있는데, 먼저 이 논문에서는 아까 저희가 구했던 이거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이제 이거를 마핑을 해서 그 마핑을 하는데, 어디다 마핑하냐면 저희가 앞서 이렇게 샘플링한 뎁스 플레인들이 있을 텐데 각각에 대해서 다 마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핑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인트린식 파라미터랑 그다음에 주어진 모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저 마핑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 식이 결국에 이 마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일단 U라는 것은 이제 타겟 뷰에서 본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고요. UL이라는 거는 이제 그 타겟과 매칭이 아니라 코리스폰드 되는 소스에서의 그 좌표계를 U라고 하고, 요 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 UL은 뭐냐? UL은 여기가 좀 복잡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UL은 이게 타겟 뷰에서
타겟 뷰를 지금 월드 코디네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 타겟 뷰에서 네, 이게 타겟 뷰면 이제 K 인버전을 곱하면 이제 그 노멀라이즈된 그 이미지 플레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DL이 뭐냐면 아까 그 여기 그 뎁스 거리겠죠. 저기 뎁스 거리. 그러니까 이 노멀라이즈된 거리에서 이제 Z가 아마 1이 될 텐데 이걸 뎁스만큼 곱해주면 그 좌표가 그 다른 의미에서 이게 포인트가 나오겠죠. 포인트 위치가 나오겠고, 이게 타겟에 대해서 월드에 대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카메라 포즈를 곱하고 다시 이제 그 포즈를 곱하면 이제 변환된 그 3점 위치가 나오게 될 텐데 3차원 그 카메라 위치가 나오게 될 텐데 카메라 코디네이트 그거를 이제 인트리지에 곱해주면 결국에 다시 프로젝트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저도 이걸 좀 이해하는 좀 오래 걸렸는데 결국에 이 FIA라는 게 What Picture of Source Image to As라고 하는데 논문에서는 결국에 이 네 번째 평면에 소스 이미지가 이게 나중에 그림 소스 이미지를 네 번째 평면에 이제 앞을시킨 그 포인트 그 피처라고 하고요. 이거는 근데 결국에 이걸로 다시 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 요거는 소스에서 한마디로 이건 타겟에서 정의하고 이건 소스에서 정의하는 건데 어차피 둘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아마 UL이 리프 프로젝션을 다시 하면 그게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픽셀화하려면 결국에 정서화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는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써서 픽셀화를 했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 피처에서 타겟 피처와 그 다음에 마프된 이미지 피처들을 하나로 다 컴퓨트하면은 이제 뎁스 코스트 볼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가 뒤에 더 붙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 두 개 붙는 거를 이제 뎁스 컨시스턴시라 하는데 이걸 왜 더해주냐면 먼저 지오메트릭하게 컨시스턴시를 더 더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붙는 거는 이제 소스에서 정의된 이니셜 뎁스 그 원채널짜리를 먼저 그다음 원채널짜리를 타겟으로 와플 시켰을 때 타겟 뷰로 와플 시켰을 때 그 뎁스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뎁스 그러니까 프로젝트 벌처 뎁스 네. 이거는 이제 벌처 뎁스 플레이는 타겟 뷰에 지금 정의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소스 뷰로 다시 프로젝트 시켜서 보는 평면 그거를 더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환 과정은 앞서 보였던 요거랑 동일하게 뎁스 맵을 변환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왜냐면 2 곱하기 L 곱하기 W 곱하기 H가 되는데 일단 뎁스는 1차원이기 때문에 1채널이기 때문에 W 곱하기 H인데 이 L이 뭐냐면 아까 L개의 플레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각각의 플레인들이 다 이렇게 타겟에서 소스로 와핑되기 때문에 L개가 당연히 생길 거고 처음 얘도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건 이거 하나니까 그게 L개씩 있으니까 결국에 2 by L by W by H 이렇게 뎁스 볼륨이 더 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런 뎁스 코스트 볼륨은 앞서 설명드렸던 채널 이게 원래 이 전까지가 이제 채널 수 곱하기 2 곱하기 L by W 곱하기 H인데 여기서 2를 더하기 때문에 저 뒤 2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륨들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3D 컨버전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돼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다음이 이제 포즈 커스트 볼륨인데 기본적인 과정은 뎁스 코스트 볼륨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 포즈를 초기에 카메라 포즈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주어진 카메라 포즈에 대해서 주변에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같은 거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고
네, 로테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클리디안 공간 안에서 오일러 공간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변화, 로테이션의 변화량을 샘플링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초기 아래에서 계속 곱해주면서 로테이션을 추적하게 되고, 트랜슬레이션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니셜 샘플에다 이걸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P,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포즈 주변으로 이제 여러 개의 포즈들이 당연히 생길 거고요. 샘플링을 여기 했으니까. 이런 샘플들이 이런 샘플들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볼륨은 어떻게 생성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저희가 인코더로 구했던 2D 인코더로 구했던 이미지 피처와 호모지니어스 데스맵을 이제 콘캣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앞서 차이점이, 아까의 차이점이, 여기는 이제 L이었는데 저긴 ECH 플러스 E 곱하기 L 거의 W 곱하기 H인데 ECH 곱하기 E 곱하기 P 거의 W 곱하기 H로 돼 있어서 이건 당연히 포즈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샘플인데 이렇게 대체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트 볼륨을 정했으면 이게 어그리게이션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릴라이블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뎁스를 이제 리그레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코스트 어그리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컨텍스트 네트워크라는 걸 통과시켜서 이렇게 어그리게이트된 코스트 볼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트 볼륨이 원래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다면 여기 리퍼런스 이미지 피처와 이제 이니셜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리시디얼이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오리지널과 다르게 돼서 어그리게이트된 코스트 볼륨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구해진 어그리게이트 코스트 볼륨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 아그맥스를 통해서 이제 뎁스를 프레딕트하게 되는데, 리그레션 과정은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뎁스 볼륨가 여러 개 있겠죠. 아까 LG를 정했으니까. 그러면 뎁스는 이제 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소프트 아그맥스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래서 소프트 아그맥스가 하는 기능은 이제 소프트맥스의 값의 최대인 인덱스를 반하게 되는 기능이고, 저희가 앞서 코스트와 여기서 이제 코스트와 이제 각각에 대한 코스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아그맥스 저기다 L 프라임 저걸 코스트하고, 뎁스는 최종적으로 저 왼쪽 식으로 같이 리그레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레딕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하게 돼서 이거는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돼서 포즈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네트워크가 합숙하는 게 되는 게 뭐냐면, 앞서 그 2D 피처를 뽑아낸 2D 인코더와 피처 디텍터와 그다음에 이 볼륨들을 포스트 볼륨을 이제 학습하는 3D 컨볼루션의 그 파라미터들, 그다음에 리그레션 레이어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학습되게 되고요. 우스 함수는 어떻게 썼냐 보니까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우스는 예측값과 그라운드 수를 가는 L1 디스턴스를 사용했고,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벌로스를 사용해가지고 실제 값과 예측값의 그 뎁스 차이를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뎁스의 그 가중치를 더해서 최종적인 복잡 함수를 저렇게 만들었고, 이 실험에서는 4번의 이터레이션 했을 때 잘 맞다고, 잘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앞서 이제 이니셜 뎁스와 포즈가 주어져야 했는데 이거는 데몬이라는 방법인지 문문인지 거기서 발표된 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인데요. 3개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몬 데이터셋인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카메라 인트리치과 카메라 포즈가 같이 주어지게 됐고요. 다음은 ETH 3D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저 스캐너로 3000 포인트 클라우드를 3000 포인트들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각 카메라가 뷰가 가는 곳으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제공이 되었다 하고요. 마지막은 탱크 앤 템플스라는 데이터셋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더 스캐너를 통해서 포인트를 캡처하고 이것들이 그라운드 트루스로 주어지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데이터셋, 데몬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을 논문에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데몬 방법과 자기네 방법을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의 자기네 방법이 좀 시각화해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트레디셔널 방법보다는 데몬을 포함해서 뎁스나 카메라 포즈 측정하는 것을 훨씬 더 아웃퍼포먼트하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고 제가 설명하냐면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를 아까 붙였기 때문에 호스트 볼륨에 붙였기 때문에 번드러스먼트 BA넷이라고 이제 번드러스먼트를 딥러닝에 적용하는 그 논문이 또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여기 결과 보시면 근데 BA넷이 자기 것보다 잘 된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인 핵심을 보면 BA넷은 채널 수를 뎁스 채널 수를 이제 호스트 볼륨에서 L을 아마 128로 해놨을 텐데 여기 DSFM은 L을 64로 했기 때문에 채널 수의 차이가 에스티메이트된 채널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됐다, 그 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TH3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콜맵이라고 이제 SFM 방에서 되게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와 데몬 방법을 비교를 하게 됐고, 큐러스 매트릭은 저도 요거는 이제 논문에 이렇게 언급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러를 저 맥시멈, 저 맥스 저걸 에러를 저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스레셜드보다 낮으면 스레셜드보다 작으면 그게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큐러시를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의 결과를 보면은 데몬 방법보다는 지오메트릭이나 피지컬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당연히 더 잘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었고, 콜맵하고 또 비교해봤을 때는 콜맵이 좀 더 잘 된 경우도 있는데 콜맵에는 이제 콜맵을 썼을 때는 아웃라이어가 생기고 이게 결과적으로 좀 어떤 에러를 만들게 된다. 네, 이건 릴레이티브 스케일 에러나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에러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자기네 방법과 지금 비교를 해본 건데 퍼스트 프레임이 있고 퍼스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생성해낸 포인트 클라우드이고 포즈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포즈 측정했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자기네 것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마지막 데이터셋이 탱크와 탱크스 앤 템플스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이 실험은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는 이제 좀 초기 값의 그 로거스트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그래서 초기 포즈에 이제 노이즈를 더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콜맵하고 이제 MVS넷이라고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요거의 데이터를 사용한 그 모델이 있었나 본데 이것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평가지표는 F-스코어를 쓰게 됐고요. 볼수록 좋은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기네 방법이 이제 초기 이니셔라이제이션에 덜 민감하다라고 결론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분석을 해보면 논문에서 분석한 거는 이제 이 전까지 연구는 코스트 볼륨을 쓴 연구는 이제 데스 코스트 볼륨만 썼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포즈 코스트 볼륨을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섹션이 있었는데 이 코스트 볼륨 대신에 기존에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모델을 써서 이제 포즈를 측정하게 되면은 측정해서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를 측정해봤는데 결국에는 포즈 코스트 볼륨을 썼을 때가 훨씬 더 정확한 포즈를 찾게 됐고, 그다음에 뎁스에 노이즈가 있어도 좀 더 잘 된다라고 설명하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뷰의 개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당연히 콜맵하고 DBS는 둘 다 이미지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줬고 근데 콜맵보다 이제 성능 저하가 이제 느렸는데 적은 샘플에서 성능 저하가 좀 느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보시면 저 뷰가 12개 있을 때는 콜맵이나 그 DBSF나 둘 다 에러가 적은데 이게 뷰가 점점 줄어들수록 콜맵은 이제 에러가 확 증가하는 반면에 DBSF는 에러가 매우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장수에 따른 뎁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적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논문은 이제 여기에 포즈 코스트 볼륨을 더해가지고 지오메트릭 에러를 더해서 좀 발전시켰다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지오메트릭 룰들을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얘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번들어스먼트나 수타 FSM 메서드를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왜 이 논문 제목이 딥 번들 어드저스먼트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번들 어드저스먼트의 경우에 포즈와 위치가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번들 어드저스먼트를 하기 때문에 이 전 연구들은 데스만 업데이트되는데 얘는 포즈까지 같이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들 어드저스먼트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